안녕하세요, 홍부입니다. 자, 벌써 11월도 3일입니다. 11월 3일차 걷기 47일차. 이른 아침 지금 6시 13분이고요 예,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좀 더 낮은 편이에요. 약간 썰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영상 4도. 아직 영하의 날씨는 아니죠. 영상 4도. 낮 기온은 좀 많이 올라간다고는 하는데요, 조금 썰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이렇게 집을 나서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옷 입는 거 좀 따숩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안개도 좀 많이 꼈는데요. 느낌 날씨 시야가 조금 가려져 있고, 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주변이 깜깜해요. 완전 낮이 점점 짧아져 가지고, 오늘은 해가 몇 시부터 뜰까요? 한 6시 한 20분 30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2021년도 2달이 이제 안 남은 거죠. 네. 2개월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첫 해가 시작되면은 1월달, 2월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와, 그래도 올해 아직 많이 남았네. 참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 못 해봤던 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뜻있게 보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되죠. 조금 그렇게 보통은 이제 되는 게, 사실 연중에 3월, 4월, 5월, 6월 막 그냥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또 그냥 뭐 지내듯이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해의 열정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들이 쉽게 잊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당연한 결과기도 한데 약간 문제적 결과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제 남은 2개월 동안 좀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아요. 당장에 내년에 대선도 있고요,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꼭 정치인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권자들도 일반 시민들도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누구를 뽑을지 그런 생각들도 해봐야 되고 내년엔 또 지방선거도 있죠. 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지방선거가 있을 예정이고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울 일을 해봐야 돼요. 특히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 아닌가요? 각자가 생각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정말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한국의 대통령 선거도 항상 좀 그렇잖아요. 이슈는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도 지난번에 예, 어서오세요. 예. 항상 대선에서는 참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하자.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일반 시민들도 와 좀 약간 지각이 있는 분들은 문 쭉 닫고요. 네거티브가 아니고 정책 선거가 돼야지. 뭐 이런 말씀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강력한 방법이 어떤 네거티브 전략,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 그 공격에 대한 이제 그런 피해를 받으면 그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상대방보다 뛰어나다, 정책 면에서 내가 훨씬 우수하다, 아주 이성적인 선거법이잖아요. 선거 방법이잖아요. 선거에 임하는 태도죠. 상대방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더 강합니다.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되면은 이거는 비극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뉴스 같은 걸 접할 때도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훈훈한 이야기보다, 그렇죠? 뭔가 사건 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냐 싶을 정도로 어떤 비극이 초래된 사건들, 뭔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 거, 그런 거에 좀 눈을 많이 돌리잖아요. 그게 좀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정리해 가지고 극복을 하는 게 참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뉴스에 대해서
물론 알아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정리를 통해 그런 현상들, 그런 상황들 극복도 해야 되지만, 문제는 그런 것만을 다뤄선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특히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를 전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하지만, 특히 어떤 공직 선거에 있어서는 좀 정책에 대한, 그 다음에 그냥 그 정책만 나오면 별로 의미가 없죠. 그거를 정말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 어떤 해당 정책에 대해서 그게 그 해당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점은 없는지, 그 다음에 해당 후보가 걸어온 길이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지, 어떤 의미에서 진정성이거든요. 진정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정말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진정성이란 거는 우리가 정말로 막 끝없이 추구하지만 그래도 증명할 길이 없는, 증명할 길이 없다, 여기서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는 객관적인 증명이거든요. 정말로 이건 이렇다, 이런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거요. 우리가 진정성은 신뢰를 하게 되잖아요. 결국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제가 말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저는 진정성을 알아볼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증명에 있어서는 조금 잠깐 한 걸음을 후퇴를 해요. 어떤 정치인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정말로 그런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의도 자체는 딴 데 있는데 이거는 보여주기식이냐, 이런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당시 정치인이 하는 강연 하나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서울대에서 했던 강연인가 그랬었는데,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막 진정성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막 논의를 하고 이러는 이제 강연이었거든요. 그분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진정성이란 거는 알아보기조차 힘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중요하지, 어떤 정책에 있어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 정책의 이면에 가지고 있는 의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거 뭐 해봤자 뭔 상관이 있느냐, 약간 이런 의도로,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면 타당해 보였어요. 정말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언행, 말하기와 행동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머릿속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결과로 이루어지니까 세상은요. 세상은 결과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의도를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 잘 뭐 알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 다수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펴는 그런 정책이라면 그걸 알려고 하는 것도 결국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무언가 어떤 결심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일로 이제 드러나고 정책으로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볼 때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다음 사람한테 영향을 미쳤을 때 그 일을 처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결과주의자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연의 정치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시하는 본연의 어떤 인간의 좋은 삶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각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런 선대 예전에 정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좋은 삶이란 거는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만 좋다고 해서 그 전에 의도가 어땠냐는지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너무 결과만 보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상만 보는 거죠. 그냥 세계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이야기하는 결과. 사실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마음속을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 그 사람의 의도를 알 때 적어도 짐작을 해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단적으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와 친구가 된다, 또는 누군가와 어떤 연인이 된다, 결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했던 언행의 결과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하고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그냥 그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또 영원히 뭐 불가능하겠지만, 다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그런 지표들로 말과 행동, 특히 말보다는 행동이죠. 보통 흔히 사람들이 좀 약간 실수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생각을 할 것이고 행동을 할 것이라는 그런 조금은 헛된 생각들. 물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고 그 말하는 바가 본인의 의도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말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신에 행동은, 그리고 그 누적된 행동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물론 말도 조금 포함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진정성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런 느낌은 갖게 되죠, 상대방으로서.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까지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 머릿속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거는 이제 철학의 문제, 어떤 심리학의 문제, 영역이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어디까지 느낄 수 있느냐,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은 행동이다. 말과 행동이지만 말보다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 그게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해온 사람이 이제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 그러면 답이 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예전에 대통령 선거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심리를 읽거든요. 물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사이코패스적인 사람이 있고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은 정말 읽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추정을 해야죠. 진정성을 말이죠. 그게 없으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진정성이란 걸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느끼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성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알 수는 있다. 결국은 그런 결과들이 모이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성적인 판단들로 사람들이 정말 이성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결정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좀 어떤 그 사람의 그 대선 후보의 이미지, 감성적인 부분,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막 이성적으로 막 수치 계산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 사람은 플러스, 이 사람은 마이너스, 이렇게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지도 생각을 해야죠. 감성적인 부분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그것도 그 사람을 만들어낸 결과고, 그리고 사람은 결국은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 수인을 하게 되고 납득을 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복의 정의도 참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정말로 막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막 뭐 자기가 뭐 이것저것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만족이 안 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어떤 일종의 환경적인 면에서는 속박된 그런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신적 자유를 획득을 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 게 어떤 선거라고 봅니다. 몇 바퀴 돌아요? 많이 도네. 이제 이렇게 걷기를 좀 하다 보니 막 좀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생기네요. 제가 오늘 47일 차인데요. 이제 한 달이 넘고 막 한 달 하고 보름이 이렇게 지나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몇 바퀴를 도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한 바퀴도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어제나 그저께나 만났겠죠. 저를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안개 낀 날에 오늘 안개가 좀 자, 안경 포구를 좀 제거를 하고 다시 안경을 써주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잘 또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이성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방의 어떤 행동, 지금까지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통해서 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 좀 이성적인 부분을 많이 가미를 해서, 물론 어떤 감성적인 부분, 감정을 저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본인 스스로가 아 이거는 제대로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답은 없죠. 답이 없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역사가 말해주는 분야고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좀 정치인을 다룬 그런 드라마는 요즘에 좀 있던가요? 아, 지난번에 영화 그 라미란 배우 나온 거 정직한 후보가 있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JTBC에서 방영을 했던 건데 보좌관이란 드라마도 있었죠. 최근에. 지금 좀 그 상영하거나 방영하고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좀 정치 관련 그런 소재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지금 이제 대선이 시작되고 딱 이런 이제 준비하고 이러는 기간이라서 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정치의 세계를 다룬 드라마 중에 재밌는 드라마가 정말 많죠. 영화도 그렇고요.
특히 지난번에 다뤘던 그 보좌관 같은 경우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그게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거기 그러고 보니까 이정재 배우 나오네요. 주인공 이정재. 그 다음에 여성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그 신민아 배우 이렇게 나오고요. 그 어떤 국회,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뭐 어떤 검찰, 뭐 사법부,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막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그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런 정치판이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좀 재미난 에피소드들로 다루고 그랬었는데,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보좌관이거든요. 처음부터 주인공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행정부의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보좌관, 특정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출신들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뭐 정치에는 몸을 담지 않고 있다가 새롭게 이렇게 딱 떠오르는 하나의 이제 인물처럼 이렇게 영입이 되고 막 해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뭐 각계각층의 막 사람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막 다 이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어떤 특정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그렇게 이제 정치 경력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존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보좌관 출신들이 또 많고, 좀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가 이제 그런 정기에 입문을 하는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딱 드러나는 어떤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의 그런 이제 면면들도 보는 것도 재밌지만,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보좌관들이 특히 그 드라마 보좌관에서 좀 재미 요소가 뭐였냐면, 이정재하고 신민아의 관계였는데요. 신민아는 이미 국회의원이었는데 이정재는 보좌관으로 시작하거든요. 물론 무게감 있는 보좌관이죠.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날이 좀 이렇게 밝아왔는데요. 예,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날이 깜깜할 때부터 시작하는 걷는 풍부 걷기 방송,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죠. 지금 보좌관이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워낙에 요즘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막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이 연말에 가까워 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정치 관련 컨텐츠, 정치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최근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2020년도에 방영했던 보좌관 시즌 1과 시즌 2. 지금 주변에 안개가 좀 많이 껴서 안경에도 이렇게 안개가 같이 좀 많이 낍니다. 안경 좀 다시 이렇게 닦아서 좀 쓰고요. 날이 좀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땐 아까 한 6시 10분경에 나왔었는데 깜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은 이제 어떤 권력, 그 다음에 영향력, 이런 관계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정재가 맡았던 그 배역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권력이 있는 역할은 아닌데 보좌관이잖아요. 근데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국회의원의 그 보좌관으로 속해 있긴 하지만 그 의원조차도 이렇게 뒤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어떤 결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하긴 하지만 그 결정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신민아보다 이정재의 역할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네. 그게 뭐 모든 좀 정치 드라마들이 그렇듯이 그 안에서 막 좀 암투들이 있거든요. 암투들이 막 일어나죠. 막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 거고 타협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장면들. 시즌 3의 계획은 없나 모르겠네요. 세 번째 시즌. 이정재 배우가 또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시즌 3의 계획은 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 드라마.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왜 그거 안 만들죠? 제5공화국까지 보고 끝났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제4공화국, 제3공화국 있었잖아요. MBC 드라마 공화국 시리즈. 제5공화국 이덕화 배우 나와가지고 연기하는 거.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그 당대 정치인들을 연기하는 그 배우들의 모습들,
그 당시 정치인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 이게 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계획은 있었을 텐데 그걸 다루질 않네요. 한국 드라마들이 보면은 예전에는 어떤 그런 직업의 영역이 있으면은 그 영역을 겉도는 드라마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막 그 뭐 어떤 소재를 다뤄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 그냥 단지 하나의 배경으로만 주어지는 그런 소재들, 특히 옛날의 의학 드라마가 좀 그랬고, 어떤 뭐 법조인을 다룬 뭐 그런 드라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주 좀 직업의 세계를 좀 체계적으로 다루는 드라마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취재도 많이 하고 어떤 장르적인 성격도 강해지고, 한국 드라마가 점점 이제 그렇게 드라마 자체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조금 약간 정치 드라마 공화국 시리즈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나온 게 그 얼마 전에 서거한 그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그 이야기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김영삼 대통령 딱 그때 문민정부 해가지고 또 나오면은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막 김영삼 정부에서 막 여러 가지 또 시도들을 했던 거 생각나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금융실명제 이런 거. 딱 그런 거를 할 때까지의 그 주변의 정세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어떤 기업체들의 이야기도 같이 딱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거 나오면 또 재밌을 것 같고. 진짜 여러 가지 다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안개가 또 심한 날씨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도 날이 이렇게 밝아지니까 안개가 좀 있어도 언제나 그렇듯이 훨씬 낫네요. 어두울 때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6시 57분, 대략 6,000보 정도 걷고 있고요. 또 안경 쓰자마자 바로 안경에 김이 서리네요. 요즘에 그 안경 클리너도 약간 거기 뭐 좀 화학약품 같은 처리가 돼가지고 딱 김이 잘 안 서리게 만드는 그런 클리너들이 좀 있는데, 안경 닦기
그런 걸로 또 좀 처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막 기미설이네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면 안경 같은 것도 좀 김이 잘 안 서리도록 좀 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예 이제 그 처리할 필요 없이 렌즈 자체를 이제 그런 김이 서리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렌즈를 가공을 하면 좋을 텐데 그게 기술적으로 아직 안 되나 봐요. 제가 새로운 안경을 좀 할 때마다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좀 김이 서리는 걸 방지하는 그런 좀 렌즈 없냐? 그렇게는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씨 이거 네 안경 벗고 걸어도 되냐고요?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뭐 이렇게 김이 많이 끼면은 차라리 그냥 안경 벗고 걷는 게 낫긴 한데 그래도 안경 자체는 좀 써야 돼요. 눈이 좀 안 좋죠. 조금 뭐 괜찮긴 한데 장단점이 있죠. 좀 난시가 심한 편이에요. 요즘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제 선거 시즌하고 이렇게 이제 결부돼 가지고 좀 정치 드라마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 드라마의 최고봉 역대급 정치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소개하지 않은 역대급 정치 드라마. 아까 뭐 제5공화국, 제4공화국 이런 거 얘기했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재밌게 봤죠. 제5공화국, 제4공화국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야기. 근데 역대급 정치 드라마의 최고봉은 일단 하우스 오브 카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미드 중에 미국 드라마 중에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으로 나왔던 하우스 오브 카드는 물론 저도 재밌게 봤어요. 특히 시즌 1 뭐 이런 진짜 소시오패스들이 다 있나 하면서 봤죠. 근데 하우스 오브 카드보다는 그 전에 만들어졌던 거 아마 2000년대 한 초반쯤이에요. 2000년대 초반쯤 90년대 후반? 시즌 1은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 대통령이 마틴 신이 나와. 마틴 신, 찰리 신의 아버지. 예전에 레전드 배우죠. 그 배우도 마틴 신이 대통령으로 나왔던 웨스트 윙. 혹시 웨스트 윙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치 영화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 윙이. 미국 정치를 다루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의 백악관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이 마틴 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백악관 참모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들의 이야기.
매연. 와, 매연이 장난 아니네요. 아, 또 안경. 그렇죠. 뭐 관심 분야는 다양하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웨스트윙은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가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진짜 그 좀 넓은 그 깊은 경지, 드라마가 다룰 수 있는 어떤 분야의 측면에서 그 넓고 깊은 그 경지를 다룬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참모들이 어떻게 해서 영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국회, 예? 국회에서의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익 집단과의 어떤 그런 협상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대표자로서 많이 드러나지만, 그 뒤에 숨은,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각 비서관들 있잖아요. 청와대 비서관들. 그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막 대변인이 나오고 비서실장 나오고, 그 참모들 중에 뭐 그런 뭐 공보관 이런 사람들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정책실장, 뭐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이런 비서관들 나오고, 끊임없이 막 다른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국회를 찾아가고, 막 예산이 통과되고, 차기 선거를 준비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을 위한 선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어요. 딱 이제 대통령 시작하면서 이렇게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 이제 임기, 그러니까 드라마의 그 시즌하고 임기하고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럼 재임하는 장면 나오고, 다음번 선거, 그 다음에 그 임기도 만약에 끝이 날 쯤에는 차기 대통령을 또 선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펼쳐지고, 그런 과정에서 진짜 많은 이슈들을 다뤄요.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이슈들, 어떤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인종 갈등 문제도 다루고요. 부의 분배 문제 뭐 당연히 다루고요. 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당시 이제 그런 게 중요해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실제 현실 정치하고 딱 이야기가 결부돼가지고 막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의 정치인들도 그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참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의 정치에도 좀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 같은 거를 또 다루거든요. 어떤 전략적인 부분.
씨. 안경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딱 그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말이죠. 그냥 정치에 관심 없어도 좋은 세상. 그게 진짜 제일 좋긴 한데. 왜냐면 정치에 관심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살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게 딱 역사에서 증명을 해요. 그럴 수는 없었다는 거. 지금부터 좀 뛰겠습니다. 계속 종교를 막 이렇게 강요를 하는 할머니를 지금 앞에서 만났기 때문에 강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달렸습니다. 끝없이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다가 하고 있는 풍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다 그냥 별로 생각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옛날 그리스 시대 때부터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아테네 그 광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정치에 대해서 논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를 담당할 인물들을 또 어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항상 거쳐왔다는 거죠. 아씨 금방. 아 진짜 안경을 못 쓰겠습니다. 오늘 김이 너무 많이 서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필요악 비슷한 거죠. 결국은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안 할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회라는 틀 안에서, 국가라는 틀 안에서 산다면 그냥 시민 하나하나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정치에 영향을 받고 또 정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그런 시민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도 정치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아테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그게 사라진다, 그게 사라졌을 때 그래도 나는 뭐 내 생활하는 건 지장이 없다, 그건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떨어진 그런 삶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특정 경우에 그거는 대단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 대부분의 경우 어딘가에 구속돼서 살게 될 거예요. 속박받으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정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권력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살게 될 거예요. 내 목소리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결과가 이제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시민으로서의 삶을 학생들한테도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르친다기보다도 그런 걸 할 수 있게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 나서서 이렇게 또 잘 본인 행동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많은 학생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왔습니다. 투표해 주면서. 그래서 한 번씩 지금 우리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에 있고 하니까 좀 이슈들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한번 또 우리 앞으로 그런 이제 정치를 다룬 드라마들, 영화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14분이나 됐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자, 내일도 아침 일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이.